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과서는 신사고 교과서 1입니다. 자, 두 번째 대단원, 세 번째 소단원인 쓰기 과정을 계획, 점검, 조정하여 글쓰기. 자, 글쓰기에 대한 글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글을 쓰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50쪽이고요. 여러분들 준비물 다 챙기셨나요? 공부하려는 마음가짐, 삼색 볼펜, 형광펜 준비하시고 수업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배울 부분 집중해서 배워주시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50쪽 자, 시작합니다. 글쓰기는 구체적인 쓰기 과정과 맥락 안에서 주제, 목적, 독자를 고려하면서 이루어지는 목표 지향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쓰기는 문제 해결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글쓰기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보죠. 글을 쓸 때 우리는 먼저 누구에게 왜 이 글을 쓰는가 생각해 본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계획하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무슨 내용을 쓸 것인지를 고민한다. 내용을 생성하시고 쓸 내용을 어느 정도 마련하면서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생각해 본다. 내용 조직하기. 그 다음에는 글로 써 내려간다. 초고 쓰기. 마지막에 자기가 쓴 글을 읽어보고 고쳐 쓴다 해서 고쳐 쓰기 해서 이런 순서대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밟아야 한 편의 글이 완성된다. 그러면서 이제 각 단계별로 설명을 해 줄 겁니다. 그러나 실제 글쓰기는 이런 단계를 차례차례 밟아 나가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다. 글쓰기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계획, 점검, 조정하여 때로는 이미 지나온 이전 단계로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처음 단계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기도 하는 매우 복합적인 과정이다. 매우 복합적인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왜 그러냐? 글쓰기 전 과정에서 계획, 점검, 조정하기도 하고 처음으로 갔다가 뒤로 돌아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우 복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우 복합적이고 복잡한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재범위의 글쓰기 사항을 살펴보고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초고쓰기, 고쳐쓰기의 과정을 따라가면서 글쓰기 과정을 익히자. 이 부분이 뭐죠? 글쓰기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주제, 목적, 독자를 고려하여 글쓰기 과정을 계획, 점검, 조정하는 능력을 길러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이야기해줍니다. 재범위의 상황을 살펴보죠. 자, 만화로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재범아, 이번 학교 축제 때 우리 관현악부에서 클래식 음악 연주회를 하기로 한 거 알고 있지? 물론이지. 그런데 친구들이 클래식 음악에 대해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그나마 학기 초에는 방송부에서 점심시간마다 클래식을 틀어줬는데 점심시간에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클래식이 웬 말이냐는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중단했대. 어쩐지 요즘 안 들리더라. 그래서 재범위의 상황, 글쓰기의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51쪽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이번 연주에 친구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 같다. 친구들에게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나눠줄까 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클래식 음악의 가치를 알리고 친구들한테 와서 한번 들어보라는 내용이면 좋을 것 같다. 친구들한테 와서 한번 들어보라는 내용이다. 그러면 책자에 담겨진 내용이 뭐죠? 목적이 뭐예요? 클래식의 음악의 가치를 알리고 친구들 보러 와서 한번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잘만 쓴다면 클래식 음악의 가치를 알리는 기회도 되고 친구들과 함께 음악회도 즐길 수 있겠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말인데 네가 거기 들어갈 글 좀 써줄래? 그래, 열심히 써볼게. 자, 이 글을 누구에게 왜 쓰는지 생각해본다. 계획하기죠. 왜 쓰는 거죠? 여기서 쓰는 이유는 클래식 음악의 가치를 알리고 클래식 음악 연주회를 즐기러 오라고 권유하는 글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 글의 목적입니다. 이 글을 쓰는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게요. 재범위는 관현악부의 클래식 음악 연주회를 알리는 작은 책자에 들어갈 글을 쓰려고 한다. 글을 쓸 때는 먼저 글을 쓰는 목적과 독자를 고려하면서 이게 뭡니까? 계획하기에서 고려해야 될 겁니다.
계획하기 단계에서의 고려사항, 유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자, 내가 이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독자의 어떤 점을 고려해서 써야 되냐? 이야기하는 게 뭐냐? 독자의 어떤 점을 고려해라.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이게 뭐죠? 결국 주제죠. 이 글의 주제는 뭐냐? 주제를 정하고 독자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 자, 이제 독자를 고려하는 거예요. 독자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독자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글을 쓰는 거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52쪽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계획하기가 끝났으니까 내용 생성하기 넘어갑니다. 재범인은 글 쓸 내용을 생성하려고 한다. 내용 생성하기. 이를 위해 마인드맵 그리기를 활용해 보았다. 마인드맵 그리기는 중심 주제로부터 떠오르는 생각을 중앙에 한 점에서 사방으로 거미줄이나 바퀴살처럼 뻗어나간 모양으로 펼치며 정리하는 메모 방법이다. 마인드맵 그리기는 이것이다. 그래서 마인드맵 그리기의 정의. 주제가 되는 핵심어에서 출발해 생각의 꼬리를 물면서 사고를 확장해 뻗어나간다. 그러면서 마인드맵을 쭉 이제 그리고 있죠. 이 그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마인드맵 그리기가 어느 단계에서 필요하다?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필요한 게 마인드맵 그리기가 필요하다. 마인드맵 그리기가 뭐냐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소리내어 말하기도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내용 생성하기에서 활용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실까요? 자, 마인드맵 그리기와 소리내어 말하기. 소리내어 말하기. 자, 소리내며 생각을 말하기. 그것은 내용 생성하기에 관련된 거고, 이번 단계에서는 내용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개요를 작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재범인은 앞에서 생성한 내용을 관련된 것끼리 묶고 다음과 같은 개요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개요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부족한 내용을 추가하여 내용을 상하관계에 맞게 배열한다. 자, 그럼 보시면 개요를 짤 때 뭐합니까? 점검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부족한 내용 추가, 내용 상하관계에 맞게 배열하는 것이 개요에서 점검하며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내용 조직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요를 작성하는 거 쭉 한번 이렇게 보시면 개요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불필요한 거 빼죠? 삭제. 보충하죠? 빼고 교체를 시키죠. 그리고 추가하는 부분들이 있죠. 자, 상하관계에 맞게 또 배치를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요 수정 방법. 보충하기. 자, 더 자세한 내용이 되도록 내용을 덧붙이는 것. 교체하기, 적절한 내용이 있을 때 바꾸는 것. 삭제하기, 중복되는 내용,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 등은 뭐한다? 삭제한다. 어려운 내용, 중복되는 내용, 주제에 벗어난 내용은 삭제한다. 추가하기, 자, 논리적인 연결, 글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새롭게 넣는 것을 추가하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4쪽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쓰기와 고쳐쓰기. 이제 초고쓰기와 고쳐쓰기로 들어갑니다. 초고쓰기는 이제 글을 본격적으로 뭐 하는 거죠? 쓰는 겁니다. 그리고 고쳐쓰기는 다시 한번 글을 바꿔 쓰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퇴고라고도 하는데요. 요즘에 이런 말은 잘 쓰지 않으니까요. 그냥 고쳐쓰기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범인은 앞에 개요를 참고하여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였다. 글을 쓸 때 표현이 어색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일단 써내려갔다. 이게 뭡니까? 초고쓰기의 유형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려고 그러면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고쓰기는 그냥 써 내려가는 겁니다. 이때 부적절한 내용이나 더 생각난 내용은 중간중간에 뭐해라? 메모해라. 그런 다음 글을 다시 읽어가면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해서 고쳐 써야 할 점들을 적었다. 이게 바로 고쳐쓰기죠. 자, 초고쓰기 클래식 음악에 같이 하면서 쭉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이제 고쳤을 때 뭐 하는 거죠? 수정하고, 자, 보완하는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쳐쓰기 단계에서 점검할 사항,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겁니다. 각 단계별로 다른데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 단어 수준이 있습니다. 글 수준, 내용이 충분하냐? 내용 조직이 적절하냐, 독자를 고려하냐, 주제와 관련 없는 문단은 없느냐.
문단 수준에서는 중심 문장이 문단 전체 내용을 포함하느냐, 중심 문장과 관련이 적은 뒷받침 문장은 없느냐, 문장 수준, 문장의 길이 적당한가, 문장의 호응관계가 자연스러운가, 접속어나 지시어를 잘못 쓰지 않았는가, 단어 수준, 표기법에 맞는가, 비표준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불필요한 단어를 쓰지 않았는가.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오니까요. 고쳐쓰기 단계에서 점검해야 될 것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까지 보시면 이렇게 글을 초고를 쓴 것을 갖고요. 계속해서 뭐 한 겁니까? 다 고쳐 쓴 겁니다. 이런 것들 고쳐 쓴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쳐 쓴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글쓰기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계획, 내용 생성, 내용 조직, 초고 쓰기, 고쳐 쓰기 이런 것들이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계획, 점검, 조정이다. 이런 것들이 다시 앞으로 가기도 하고요. 바로 전 단계로 가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을 다 배웠는데요. 이제 소단은 한눈에 보기 49쪽으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49쪽. 자, 꼭 알아둬야 될 것들 정리하시면서요. 자, 글쓰기 정의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글쓰기의 정의. 글쓰기는 뭐냐? 그리고 계획하기 단계에서 할 일, 내용 생성하기에서 할 일, 그리고 내용 생성하기에서 할 일, 그리고 내용 조직하기에서 할 일. 계획 짜기라 그랬죠. 초고 쓰기, 고쳐 쓰기 단계에서 할 일.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잘 정리해 두시고요. 특히 고쳐 쓰기 단계에서 점검할 사항들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배웠던 부분 당연히 글쓰기 과정,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초고 쓰기, 그리고 고쳐 쓰기 기본적으로 외워둬야 되고요. 각 단계별로 해야 될 일들, 고쳐 쓰기 단계에서 점검할 사항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두셔야만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을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부분 복습하시고요. 소단 한눈에 보기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신 후에 관련 문제까지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쉽지 않았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따로 질문하시거나 댓글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저희 수업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